우주소년 아톰, 로보트 태권브이. 어릴 때 영화를 보면서 사람 같은 로봇을 꿈꿔본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상상 속 로봇이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로봇 역사가 벌써 30년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1978년 도입된 국산 용접용 로봇을 시작으로 집안 곳곳을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는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이제 로봇 가정부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첨단 로봇. 과연 우리나라의 로봇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로봇은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YTN 사이언스 신경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최근에 이제 나사에서 아이언맨을 닮은 화성 로봇을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로봇 기술이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나사에서 공개한 로봇을 보면 가슴에 에너지원이 배치되고 사람처럼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입니다. 네. 과거 화성 탐사 로봇이 차량 형태의 기계였다면 휴머노이드 형태는 첫 선을 보인 겁니다. 거기에 구글이 로봇 관련 회사를 계속 M&A 하기도 했는데요. 로봇의 형태와 동작을 흉내낸 로봇 기술을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 기술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는 있지만 영화에서처럼 인간형 로봇이 등장하려면 적어도 3, 4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3, 40년씩이나 기다려야 되나요? 뭐 로봇 가정부는 아직도 이제 꽤 오랜 시간을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화성 탐사선처럼 보다 간단한 형태의 로봇들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활용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해양 인명구조 현장이나 화성 탐사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구조 로봇 분야에서의 발전은 눈부신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재난구조 로봇 대회가 열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저도 그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대회에 이제 우리나라 팀도 참가를 해서 본선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데 수행 과제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2014년 12월까지 과제를 해내야 하는데요. 네. 자동차를 운전하고 문을 뚫고 들어가 울퉁불퉁한 지면을 걸어서 통과해 배관을 잠그거나 정비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겁니다. 현재 기술로도 무척 어려운 과제지만요. 참가자들은 상금보다도 개발된 기술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심정에서 참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정말 어려우면서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대회인 걸로 보입니다. 본선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팀이 두 팀이나 올랐다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이제는 세계와 겨룰 만한 수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네, 국내 로봇 시장 규모는 로봇 육성 정책이 처음 시작된 2003년 이후 1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예.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수출이 129%나 증가한 효자 분야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해 로봇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을 향해 쟁걸음으로 재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로봇. 그 치열하면서도 진지한 연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13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크레용팝의 빠빠빠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입니다. 5명이 나란히 서서 추는 이른바 오개통 춤이 특징입니다. 오개통 춤을 이번에는 크레용팝이 아닌 로봇이 추고 있습니다. 동작이 다소 뻣뻣하지만 전체적인 춤의 특징을 잘 표현해냅니다. 관절마다 장치된 모터가 연동되면서 세밀한 동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춘 다윈 미니 로봇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작이 가능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이 모터와 제어보드에 있습니다. 로봇의 진화는 동작을 따라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똘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인간형 로봇은 특기가 많습니다. 바로 사람이 작업하기 위험한 곳에 대신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재난구조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계단을 혼자 오르내리며 손으로 가스밸브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로봇의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국립환경대학교 로봇연구실, 벽면을 타고 올라가 이동하며 작업이 가능한 로봇이 개발 중입니다. 바퀴가 달린 로봇이 수직 벽면을 오르며 자유롭게 방향을 바꿉니다. 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중력을 거스르며 이동할 수 있는 것은 특수 공기흡착 방식 덕분입니다. 저희가 연구하게 된 로봇은
벽면에서 이동을 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작업까지 가능한 로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 도구들을 더 장착했을 시에 하중을 버틸 만한 강한 흡착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임펠러를 사용한 진공 흡착 방식을 저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흡착 방식은 특정한 벽면의 재질과 형태에서만 가능했던 외국 기술과 달리 콘크리트뿐 아니라 유리에서도 작동합니다. 로봇 조종 방식도 특이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휴대폰으로 조종을 하는 겁니다. 또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로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원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결국은 벽에 붙은 로봇이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 처리나 신호 처리 기술들을 또 구현했어요. 위험을 대신하는 로봇뿐 아니라 사람을 보조해주는 로봇도 개발 중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캔버스의 첨단 로봇 연구실. 이곳에서 연구하는 것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아이언맨 수트와 흡사한 전신 로봇을 착용하면 천하장사가 됩니다.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도록 도와주는 입는 로봇입니다. 양쪽에 10kg, 총 20kg에 달하는 무게도 이 손가락 힘만으로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최대 과반 하중 무게 40kg을 들어올린 채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센서로 움직임을 파악한 뒤 모터를 통해 인간의 물리적 힘을 10배 이상 키워줍니다. 자동차 앞에 이런 범퍼를 조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를 만드는데 이제 그런 철판을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굉장히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무거운 짐들은 로봇이 들어주고 움직임은 사람이 만들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그 활용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기의 일은 그대로 하면서 질환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로봇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목표는 연구가 아닌 실용화에 있습니다. 기계, 전자, 소재 등 각종 분야 연구가 융합돼 완성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반도체 이후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에 로봇이 꼭 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우수한 많은 인력들이 어려서부터 관심을 갖고 인프라를 구축해야지만이 졸업한 후에 많은 그 아웃풋이 나오는 것처럼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시키고 싶고 또 로봇의 연구 인력이 많아지면은 그 발전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인간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로봇. 이제 로봇은 상상이나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입니다. 네, 정말 그 집중하고 연구하는 그 대학생들의 그 열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로봇들이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아까 이제 정부에서 2022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그 로봇 산업 전망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네, 물론 맑음입니다. 네. 지난해 정부는 로봇 미래 전략을 통해 로봇 4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네. 그간 재난 대응 로봇 개발 분야도 있었지만요. 인간 친화형 가사 지원 로봇 개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난 구조 로봇뿐 아니라 이 서비스용 로봇 산업도 이끌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화에서처럼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 로봇 시대가 아주 빠르진 않지만 서서히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로봇이 좀 우리 생활에 좀 친숙하게 다가온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로봇과 인간의 공존, 먼 미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로봇, 그리고 로봇 꿈나무들을 통해 로봇의 미래를 들여다봤습니다. 사람의 손을 무는 악어 로봇. 박수 소리에 반응해 공격하는 정갈 로봇.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로봇입니다. 이러한 장난감 로봇은 보는 것뿐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 오르초등학교의 방과 후 활동 시간.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로봇 조립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저학년 반이지만 로봇을 만드는 학생들의 자세는 진지합니다. 장난감 로봇은 다양한 형태로 조립하고 완성해 가지고 놀 수 있으며 창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저가 직접 만드는 로봇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움직여 보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로봇을 접한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로봇과 관련된 장래 희망을 꿈꿉니다. 로봇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로봇 기술자도 좋은 꿈이구나 알고 꿈을 꾸게 됐어요. 로봇을 복잡한 과학이나 기계가 아닌 누리감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친근감을 높여가는 겁니다. 보통 로봇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미래에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더 친근하게 느껴질 로봇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 단계를 거친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예비 로봇 과학자들이 됩니다. 서울 로봇고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났지만 교내 창작 로봇 대회 참가를 위해 팀별로 모여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연을 통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로봇을 만들고 배워가지고 나중에 로봇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점 많이 느꼈어요. 로봇과 학생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로봇의 전반적인 기능을 배우고 각종 자격증과 전공 동아리를 통해 로봇 제작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배운 로봇을 실제 산업 현장에 나가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로봇을 직접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 산업인 로봇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봇은 학교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친밀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 귀여운 표정을 한 아바타 로봇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로봇을 통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인화하거나 현장에서 같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신기하고요. 막 표정도 움직이고 진짜 사람 같아요. 이런 서비스 처음 이용해봐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사람들 속에서 즐거움을 주며 거리감을 줄여가는 로봇의 좋은 사례입니다. 사실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 조립과 납땜 등 단순 작업을 하며 그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최근에는 특수 업무용 로봇도 등장합니다.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방수 로봇. 소방관들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입니다. 65mm 호수 같은 경우에는 일선 소방관들 2~3명이서 들고 작업하기도 매우 무거운 무게입니다. 하지만 이 무인방수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런 힘에 상관없이 무게에도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소방관들이 아무래도 지치거나 힘든 것을 대신해서 아무래도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많은 수고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로봇 산업은 제조업이나 특수 직종보다 개인 서비스 로봇을 중심으로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 서비스를 하면은 대화형으로 로봇과 개인이 특별한 어떤 전문 지식 없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를 이미 하는 것이죠.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팔다리만 있던 단순한 형태에서 사람과 비슷한 외모를 지닌 로봇으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기술 발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점점 더 로봇이 인간하고 닮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런 기술들이 통합화돼서 정말 인간과 똑같은 로봇들이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8년 국내 최초 용접 로봇 도입 이후 2003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되고 2008년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대규모 로봇 시범 보급 사업이 시작되며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로봇이라는 것이 기계와 IT, 컨텐츠 이런 다양한 기술이 조합이 되어야 작동을 하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또
이 로봇은 또 타 산업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첨단 IT 인프라와 기술력은 일본이나 미국 못지않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2022년대는 로봇 빅뱅을 통해서 1인 1로봇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거의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그 로봇 최강 국가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기계에서 일상생활의 동반자로 서서히 인간에게 다가오는 로봇. 그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로봇 산업이 만들어낸 미래의 부가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로봇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로봇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미래가 아까 그 신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밝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과거 세대에 비해서 로봇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로봇을 접하고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무척 많았는데요. 이미 성인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학생도 있었습니다. 국제로봇연맹은 2016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를 37조 400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미래 로봇 꿈나무들이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로봇 소식을 접하기는 하지만 과연 영화에서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로봇을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사실 좀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빌 게이츠는 지금의 로봇 상황을 1970년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만 설치됐던 컴퓨터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만의 컴퓨터가 되었듯이 로봇도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1가구 1로봇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로봇 기술력이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나만의 로봇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로봇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국방과 의료, 교육과 농업 등 무수한 산업의 접목이 돼서 경쟁력을 높이고 새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융합 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좀 확충하고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척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로봇 꿈나무들의 충분히 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혜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원의 YNNOW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